우리 작가 쉬었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 깡 선생이 폐지 주스러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 그냥. 그래서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고 일단 우리 1부도 3시 하지 않았나? 그죠? 2부 3부만 우리 깡 선생이 참여했고 1부 4부는 우리 일단 독실이 김도희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앞에서 세종 대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되게 영웅적인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추진하셨던 어떤 그 불교를 탄압하셨던 거기에서 메인 핵심이 되는 우리 달라이라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사실 원래 그 파드마 삼바바 제가 좋아하니까 원래 파드마 삼바바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달라이라마로 바꿨어요. 파드마 삼바바가 너무 허황돼가지고 달라이라마로 좀 바꿨는데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 돼버렸어. 원래 종교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은 나중에 한번 다루고 우리 종교적인 측면으로 한번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하려고요. 달라이라마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대 달라이라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현재가 14대 달라이라마인데 다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13대랑 14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살아있는 달라이라마 전에 달라이라마죠. 그 13대 달라이라마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단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따 달라이라마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 13대랑 14대만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릴 건데 13대 달라이라마가 파헤치면 허황된 게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는데 이제 금성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따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달라이라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달라이라마가 어떤 사람이고 또 잘 아시는데 반면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달라이라마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세습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인데 실제로는 1대 달라이라마부터 14대 달라이라마까지가 한 명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을 가리키는 세습명이에요. 실제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위를 승계하는 게 독특한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13대 14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게 좀 신기해요. 선대 달라이라마가 사망하기 전에 자기가 윤회할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나 강동에서 다시 나올 거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달라이라마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후대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적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환생자로 판명이 되면은 즉시 후대 달라이라마로 선출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선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그래요. 관련된 영화들이 조금 있는데 그 책으로 읽기 좀 어려우시니까 영화 중에 이제 쿤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쿤둔이라는 뜻은 이제 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란 뜻인데 쿤둔 영화에 보면은 지금의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가 선출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은 13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서 시신의 머리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환생할 달라이라마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팅이라고 하는 그 섭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명상 중에서 그 지역을 보게 되고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그 명상 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분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분장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이제 신하들이 가는 거죠. 한 5-6명의 신하들이 가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지승이었어. 주지승이 하인의 복장을 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 복장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를 찾아서 막 가는데 14대 달라이라마,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좀 독특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부모님한테 나는 하대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존댓말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간 거죠. 지금의 달라이라마한테 가가지고 시험을 거칩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인이 목에 걸고 있었던 물건을 잡으면서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13대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들을 늘어놓고서 고르게 해요. 근데 그걸 다 통과해. 여러 번을 거쳐서 통과합니다. 근데 이게 달라이라마 후보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그 전에 써던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골라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달라이라마는 그걸 모든 시험을 거쳐서 이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 하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 높은 사람이 지금의 달라이라마한테 물어봐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너 어디 절의 주지승 아니냐?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선출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 선출되기 때문에 보통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원래는 섭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은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 보면은 어떤 교황의 역할, 그다음에 황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거는 다 이양하게 됐는데 달라이라마에서의 그 달라이라는 이름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달라이라마 뜻은 원래는 이제 몽골어인데 달라이는 이제 큰 바다라는 의미고 라마는 이제 그 구루, 스승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큰 스승, 큰 바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티벳에서는 환생하는 인물이 그 달라이라마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합해가지고 림포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좀 독특한, 그렇게 환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툴쿠라고 하는데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독특한 툴쿠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만 환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티벳에서는 이제 환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림포체가 뭐라고 하셨죠? 환생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용어. 맞나요? 아니요. 티벳 그 불교에 대한 서적을 저술하시는 고승들, 되게 유명한 고승들 이름에 항상 림포체에 들어가서 좀 보이고 피터 같은 이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 지위인 거죠.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달라이라마 그래서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가 실제로 전지구상에 환생한 인물이 있는 거지. 달라이라마, 적어도 달라이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림포체, 툴쿠들이 티벳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무나 뽑고 그런 건 아니고 시험을 많이 거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현재 달라이라마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이 정말로 그 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냐? 근데 지금 달라이라마 얘기는 나중에 할 테지만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3대 달라이라마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죠.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5대 달라이라마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환생의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사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종교적인 해석도 있고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 때문인데 달라이라마는 1인자고 그 티벳 2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판첸라마라는 2인자가 있는데 판첸라마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 전때 판첸라마가 이제 죽고 나서 지목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첸라마가 될 아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납치해가지고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기들이 판첸라마를 세워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판첸라마다 라고 중국에서 어용 판첸라마죠. 그걸 보고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그거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종교적인 달라이라마의 그 선출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혹시 중국에서 그걸 악용할 수도 있을까 봐 달라이라마가 포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달라이라마는 그래서 환생하는 개념적으로 보면 환생하는 인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 달라이라마들을 조금 보려고 해요. 1대부터 막 다 비슷해. 그냥 그 수행생들인 거예요. 수행한 사람들이고 황제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5대, 7대, 13대 정도의 달라이라마가 존경받는데 난 존경받는 사람 말고 안 존경받는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유일하게 조금 이상한 달라이라마가 6대 달라이라마가 상태 좋으신데 약간 세속적이고 현세적이신 분이 6대 달라이라마라서 그분이 이제 여자 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시 쓰고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그 어떤 평민 복장을 하고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여자도 만나고 막 그랬다고 해. 수행승인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져가지고 원래는 달라이라마 전통이 깨질 뻔했었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시에다 남겨놨대. 다음 달라이라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행히 7대 달라이라마가 찾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대부터 뭐 다 얘기하는 거는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13대 달라이라마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람인 거야.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전에 있었던 13대 달라이라마 얘기를 하면은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달라이라마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했냐면은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긴 하면서 근대화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 청군대를 내쫓고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티벳의 자존심을 살리게 되는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많이 하고 신비주의적 경향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티베트가 밀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리고 근대화되는 사회를 보면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예언도 남겨요. 장차 티벳이 준비하지 않으면 티베트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4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남기는데 그대로 됐어. 그죠? 사실 예언들이 많이 있어서 14대 달라이라마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대 달라이라마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그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 800년경에 왜 파드마 삼바바 있었잖아요. 네. 파드마 삼바바도 예언을 해.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파드마 삼바바는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원래 인도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티벳으로 건너와서 티벳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하신 인물이거든요. 파드마 삼바바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800년 사람인데 새로 된 새가 날고 그 말이 끌지 않는 마차들이 돌아다니게 될 쯤에서 전 세계의 티벳의 불교가 티벳의 정신이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 그죠? 비행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언대로 됐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13대 달라이라마는 근대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교적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독특하냐면요. 그의 비밀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롭상 람파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이름이 뭐였지? 한 명이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롭상 람파라는 비밀 참모가 있었는데 롭상 람파는 지금 만약에 검색해 보시면 책이 많아요.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란 책이 많긴 하는데 롭상 람파는 영국인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영국인처럼 보여요. 실제로 보면 원래는 몸에 들어온 거고 롭상 람파가 영국인의 몸에 들어간 거고 원래는 티베트인이에요. 이제 롭상 람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롭상 람파는 이제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툴쿠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환생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살 나이에 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투시 능력이 있는 라마로 길러지게 돼요. 근데 이런 롭상 람파를 투시가로 만드는 모든 계획을 지시했던 배우 인물이 바로 13대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시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밀교 형태로 남아 있었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양 미간 사이에 두개골을 뚫어가지고 특수한 약초를 바른 긴 봉을 간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가 빼서 하는 물리적 시술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했다고요? 요게 롭상 람파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자서전적인 기록에 여기 남아있어. 요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3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술을 아주 어렸을 때 8살 때 받게 됩니다. 13대 달라이라마의 지시하에 그걸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어떤 투시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롭상 람파는 13대 달라이라마의 개인 비밀 참모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있죠. 어떤 영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의 아우라를 보고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오, 신기하다. 투시랑 좀 다른 거네요. 심리를 좀 파악하고. 근데 제3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 세 번째 눈인가? 뭐 그 책도 있어요. 근데 재밌지 않아? 육감 같은. 근데 우리 LSD 할 때 신비주의적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제3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LSD를 해도 제3의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게 뭐 이 사람은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초반에 명상을 하면 6가지 신통해가지고 그 중에 천안통이 뜨어지거든요.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천안통? 네네. 멀리도 볼 수 있고 2가지가 있어요. 멀리 아주 시그력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타인의 마음을 아주 빠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거 명상을 통해서 수련의 과정으로서 얻게 되는 그런 효과 같은 건데 특이하게 티베트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이거를 주네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수술. 원래는 자기가
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데 네. 13대 달라이라마가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된 그러니까 게다가 이 롭상 람파라는 사람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뛰어났대.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서 비밀리에 밀교적 형태로 했던 걸 시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롭상 람파 말고 또 다르게 외국인으로서 이 밀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길러진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도릴 존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일단 롭상 람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언제 알고 싶을 건가요? 그거 한 100년 후에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티벳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남긴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롭상 람파 얘기를 하면 도릴 존사도 이 깡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깡 선생이 이걸 막 비판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딜 갔다 오냐면 각각 얘기하는데 각각 금성에 갔다 옵니다. 금성하고 그 뭐죠? 샹그릴라 맞나요? 샴발라. 그러니까 이상 세계에 갔다 오는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샴발라가 이제 어떤 이상 세계잖아. 그러니까 어떤 에덴 동산 같고 낙원 같은 곳인 거야. 근데 티벳은 히말라야 고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티벳 고원의 히말라야 산 중에 한 곳에 샴발라가 감춰져 있고 또 다른 곳에 샴발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티벳 수도 라사에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되게 큰 궁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달라이라마의 집무실인데 포탈라궁 지하에 샴발라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샴발라에 자기들이 직접 갔다 왔고 거기서 뭘 만나냐면은 외계적 존재를 만나고 옵니다. 롭상 람파가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의 책이 언제 나오냐면은 58년도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현대적인 그런 건 아니었는데 롭상 람파가 그때 58년도에 남겼던 책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있어. 그러니까 마치 현대인이 현대 소설을 쓴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 근데 그걸 에어버스라 부르거든.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UFO 비행 접시의 형태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58년도, 그러니까 현대인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8년도 사람이 되게 그 58년도의 기계 문명이라는 건 굉장히 물질적이잖아요. 어떤 그 기계적이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중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롭상 람파가 스승들이랑 같이 샴발라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스승들은 이미 외적 존재랑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들이 부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히말라야를 막 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춥고 막 힘들고.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외적 존재들이 이끄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샴발라. 샴발라가 있고. 근데 이게 티벳 전통 민요 안에도 이게 남아 있어요. 샴발라가 어딘가에 있다. 그거에 대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갔는데 거기서 원반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뭐 UFO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원반 형태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그 비행물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금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금성에 갔다 오는 얘기가 있는데 기니까 갔다 왔대. 몰라. 근데 갔다 왔다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깡 선생이 뭐 이제 기가 찼겠지만 뭐 없으니까 막 얘기해야지. 금성에 갔다 옵니다. 예. 그 샴발라는 바깥에 있는 거니 가상 세계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위성 사진으로 안 나올까? 왜냐면 지금 은근히 또 우리가 위성으로 보면 뭐든지 볼 것 같은데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래?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고. 왜? 뭐 관심이 없었겠지. 근데 구글 그 지도가 정말로 모든 걸 다 찍는 거죠. 근데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그게 어디 있는지 만약에 그 눈으로 안 보인다라든가 지하 세계다 이게 아니라 실제 바깥에 있는 거면 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부분만 이렇게 따뜻하고 그 부분만 꽃이 피고 식물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질학적인 뭐로 인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저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게 눈이 쌓였는데 그 한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산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신화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화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거 한번 검증해보는 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사실 여기서 떡밥들이 엄청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샴발라가 아까 포탈라궁 지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가는 통로가. 네. 그죠? 그래서 지구 공동설이라고 왜 미스테리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중에 어떤 그 지하에 굉장히 큰
빈 공간이 있고 거기 존재자들이 공동인 건 아니고 히말라야 내부가 공동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구 공동은 말이 안 되지만 어떤 내부에 커다란 그게 있다, 동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불가능한 거는. 근데 그 안에 뭐 태양도 있고 막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것도 떡밥이야. 근데 이거 관련 떡밥인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그 오컬트 중에 독일인들이 UFO를 만들려고 막 하잖아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제 독일 그 친위대들의 그 건물을 수색하는 도중에 뭘 알게 되냐면은 그 지하에 그 티베트 승려들의 시체를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독일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티베트에서의 7년에 나오는 그 하러라는 인물도 혹시 아시나요? 하러라고 해가지고 설명. 독일인인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티베트 지역을 헤매다가 실제 티베트에 들어가는 인물이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었던. 네. 나중에 티베트에서 7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봤어요. 진짜요? 그 하러가 영화 안에는 안 나오지만 그 친위대 명령에 따라서 티베트를 그 확인하러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떡밥들이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3대 달라이라마는 어떤 밀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롭상 람파나 아니면 사람들이 남기기에 롭상 람파는 그 아우라를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13대 달라이라마의 아우라에 대해서 보고 싶었대. 근데 봤는데 훌륭하신 분이긴 하나 아우라가 없어. 아우라가 그게 좋지 않았다. 붉은 반점도 보이고 성미가 되게 급했대요. 13대 달라이라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속성으로 막 수술시켜가지고 뇌 뚫고 그러니까 근데 현세적이신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또 시대적 상황 생각하면 그게 긴급하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막 외세 침략이 예상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했지. 신기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14대 달라이라마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4대 달라이라마로 넘어오게 됩니다. 14대 달라이라마 오라는 어떻대요? 좋대요? 그건 모르겠네. 옛날 사람이야. 롭상 람파는 되게 옛날 사람이고 14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태어났을 무렵에 있긴 있었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죽었어요? 롭상 람파는? 그죠, 죽었죠. 그 후계자는 없고요? 네, 롭상 람파의 후계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국이 납치했다는 납치해서 이제 없어요. 납치했던 사람은 판첸 라마라고. 맞아요. 자꾸 헷갈리는. 그러니까 티베트 하나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가고 하나 소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나오는 인물이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좀 정리하면서 가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티베트 전체에서 1인자 달라이 라마, 2인자 판첸 라마. 그게 현재인 거고 판첸 라마는 그 중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죽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판첸 라마를 들여오면서 문제가 됐다인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롭상 람파는 지금 말고 옛날에 13대 달라이 라마 때 관련된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대 달라이 라마 얘기를 하려고요. 잠깐만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고 이제 대를 이어서 평생을 넘어서서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환생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티베트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도 왕을 얘기할 때 성군이 있는가 하면 악한 군주도 있고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고 그냥 왕이 어떤 형태라면은 나름 비판도 할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게 13대 달라이라마랑 14대 달라이라마의 그 어떤 권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달라이라마를 금지하잖아요. 그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달라이라마 사진을 갖고 다니거나 그러면 다 잡아가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그죠? 우리 말고. 네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건 인터넷에서 본 건데 달라이라마가 최근에 지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에 없고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중국의 그 압제 때문에 인도 다람살라라는 지역에서 망명 정부를 꾸려놨거든요. 잘 갔네. 그래? 중국과 인도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간 거지. 인도도 그렇게 받아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런닝머신도 하시고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잘 계세요. 만나기 쉽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달라이라마가 2011년인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모피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대. 왜냐면 정말 춥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자기 치장을 위해서 동물을 학살하는 건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3시간 후에 티베트 전역에서 마을마다 그 공터에서 모피를 태우는 행사를 했대. 근데 재밌는 게 달라이라마의 방송을 위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다 잡혀가는 분위기거든요. 다 보고 있어 근데. 보거나 어떻게 듣거나 그 달라이라마에 대한 관심이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정신적 지도자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굳이 모피가 정말 잔인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피를 그래도 입어도 된다는 사람들이라면 티베트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태울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달라이라마를 비판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어떤 걸 했냐면은 중국 상황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부터 이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건데 달라이라마의 노선 자체가 비폭력 운동인 거예요. 비폭력으로 하자는 건데 티벳 내부에서 말이 많아요. 비폭력으로 50년 넘게 끌어왔는데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게릴라 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무력 투쟁하는 게릴라 세력도 해산시켜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겠지. 해산해라. 그거 해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티벳을 잃은 대신에 세계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립되어 있던 은둔의 땅이 중국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달라이라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티벳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뭐하냐고. 티벳 사람들 여전히 중국 애들은 탄압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안 그래도 카페에도 그런 분들이 올려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금 폭격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진짜 침묵하고 있잖아요. 다들. 미국이.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유는 다 있다고 봐요.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게 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무슨 손해가 이스라엘에게 가냐. 티벳 민족들이 고통받는 걸 알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욕 좀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도 한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놈들은 원래 그래. 쟤네 공산당이잖아. 그냥 원래 저렇게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움을 준 것도 아니라 게다가 국제사회의 압력도 공식적으로 우리 못 주잖아요. 전혀 못 주잖아요. 내정 간섭되니까. 달라이라마가 방한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막죠. 비자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 때문에 비자를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오히려 중국 눈치 보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중국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뭐 인도 정도 되겠다. 근데 인도, 최근에 베트남.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불러가지고 해서 중국인 길고 뛰고 난리가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항의할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자체에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키가 달라이라마가 되니까 슬픈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찍소리도 못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거 중국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좀 얘기를 좀 붙여볼게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1950년대부터 중국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너무 어렸어. 그 섭정도 이제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해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내면으로 침체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외적인 거에 정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달라이라마 자체가 그랬어요. 나중에 달라이라마가 마오쩌둥을 만나게 되거든요. 불러. 근데 마오쩌둥 자체를 너무 좋아해. 달라이라마가 너무 착한 거야,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마오쩌둥이 옆에서 이제 밥도 먹여주고 하면 너무 아버지 같이 좋았대.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대. 몸이 안 좋을까봐.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이 뭐라고 하냐면은 되게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고 있는 것 자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침체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 같으면 열받았지.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 얘기하니까. 근데 달라이라마가 자기를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줄 알고 고마웠대.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 달라이라마를 대표해가지고 티벳 사람들 자체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선하네 되게. 그렇죠. 생각이. 그런데 중국의 침략이 1950년대 이후로 급진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해요. 사원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그다음 12만 명 정도를 학살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학살하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그런 억압 감정이 너무 컸던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승려를 일부러 쏘게 하고 자식이 본 것 같아. 자식이 아버지를 쏘게 하고 그걸 억지로 막 시키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59년이 되면 인도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길을 따라가지고 인도까지 와서 다람살라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슬픈 건 뭐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제국주의화 되면서 지금 폭력적으로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은 일본이 제국주의화 되면서 조선을 침략했던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상해에 망명 정부를 두고 있던 거랑 똑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제국주의 사회에 그냥. 과연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잠깐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래 알아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예를 들면 가자지구의 폭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비난한다든가 그죠. 티베트를 두둔한다든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가자지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고 생각을 해 팔레스타인들을 편을 정부가 차원에서 했다고 해봐요. 바로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올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확 끊어, 수입을 다 끊어. 그럼 우리나라가 침체가 돼서 IMF보다 힘든 상황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깡을 가지고 강단 있게 옳은 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후자일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건가? 아, 그렇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들으면서 찌찌찌 싶으면서도 솔직히 사람이 이기적인 게 그래도 내 일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티베트 수도 라싸인데 라싸는 이제 철도도 중국이 다 나가지고 한족들을 일단 이주시켜요. 그래서 한족들이 더 많고 티베트 사람들은 그냥 찌질해졌어요. 거기 못 간다면서요 또? 저도 보니까 여행자들이 거기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티베트 오라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기 힘들고 4명 이상의 여행자가 묶어서 가야 되고 중국 관리의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가야겠네요. 그리고 그 라싸의 포탈라궁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사진에 군이 나오면 압수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TV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원래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원래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은 되게 슬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폭력 노선이나 티베트의 정신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중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만 관심 있어. 지대도변만. 유일하게 티베트 불교 지지 방송, 라마교 지지 방송 지대도변입니다. 지대불? 근데 그때 김동인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에선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네. 굉장히 강세고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종교가 아니고 큰 종교가 돼 버린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어쨌든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들으면서 좀 헷갈리는데 그분의 삶과 생애와 그런 것들 정치적이고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던져준 건 좋은데 이분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생하고 있죠. 그래 그거 관세음보살이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 그것도 있고. 근데 언제나 옳은 건 또 아니래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 뭐 공자님은 언제나 옳았고 판단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뭐 예수님도 부처님도 사실 뭐 부처님이 이건 틀렸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옳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라이 라마는 지도자지 항상 옳은 건 아니구만. 맞아요. 근데 이제 14대 달라이라마가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14대 달라이라마는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이거나 어떤 그의 인생 자체는 되게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비폭력 노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고 그 권위 같은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되게 높인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높인 말이 많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비고승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고 그런 얘기를 끝까지 되게 겸손하신 분이었던 것 같고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린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로 떠나면서 인도 국경에서 이제 장교를 하나 만나는데 인도 장교가 아는 거야. 왜냐면 살아있는 그 관세음보살이잖아. 인도 장교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살아있는 부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막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림자일 뿐이요.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나를 통해서 그대들의 선한 그림자를 보기 원할 뿐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깊이 있게 티베트 불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얼굴마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진짜 파워풀한 사람들이 있고 진짜 툴쿠들 정말로 파워풀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수도에 지금 정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존재로서 달라이라마가 정치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 정도로 그렇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대부와 왕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죠. 정말 존경받는 고승 또 따로 있을 거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노출되면 중국에서 얼마나 또 맞아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따로 어쨌든 있고. 중국의 지금 압박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네요. 우리 한 마디씩만 좀 이제 인물 특집 했어요. 나는 위대하다. 한 마디씩 붙인 다음에 끝내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한번 먼저 얘기하면 일단은 우리 네 분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고 어떤 개인적인 면에서 존경받으실 만한 분. 특히 저는 이제 그 사장원 리처드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그런 호연지기를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신적으로는 우리 어떤 달라이라마나 아니면은 크리슈나무리티 같은 정신적인 것도 본받고 그다음 어떤 학문적인 거에서는 세종 본받아야 되겠다. 먹성에 대해서. 그죠.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을 접할 때 즐겁고 재미있고 근데 한때 저도 그러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사회에 뭔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된다를 꿈꿔왔었었는데 그치. 지금 저는 그걸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알게 되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또 굉장히 이건 좀 비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의 줄과 기회와 어떤 그런 것들도 타고나야 되고 그 이제 세속적 권위를 위해서 세속적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대도 잘 타고나야 되고 뭐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공계니까 그쪽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큰 인물, 세상에 이름난 인물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괜찮아. 꼭 큰 인물일 필요는 없어. 맞아. 난 이 안에서 행복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어쩌면 인지부조하고 비겁한 변명일 수 있겠지만 네, 못됐으니까. 못됐으니까 못될 거니까.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 방송 들어주면서 은근히 팬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작은 큰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 되게 보잘것 없는 진짜 보잘것 없는데. 네. 알고 보면 진짜 진짜 이 정도였어?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저도 딱히 언제나 관심 없어. 이 처음과 끝이 관심 없어. 아침부터 피곤해하더니 계속 피곤해. 자기 크리슈나무리티 얘기할 때는 막 터지더니. 요즘 뭐 인물에 대해서 저도 명상 같은 거 관심 있을 때 항상 중요한 인물을 되게 집중하고 한 명씩 되게 그 사람들을 추종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럼 굉장히 따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 되게 종속적인 상태가 돼요. 그분이 요구하시든 요구하지 않든 항상, 왜냐하면 그 사람 진리를 알고 나는 모른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한국 사회, 요즘 잠잠해지긴 했지만 뭐 멘토 열풍이니 막 누구 중요한 사람들 막 찾아다니잖아요. 맞아. 저도 맞다. 되게 그랬었는데. 맞아. 그분은 그분 인생이기 때문에 독특한 자기 환경에서 이뤄낸 거고, 그 사람의 그 좋은 생각이나 좋은 방법, 뭐 좋은 삶의 방식 이런 것들만 알아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뛰어나고 능력이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추종하거나 따르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자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크리슈나무리티랑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있는 마무리. 18회랑 19회 나는 위대하다. 네. 끝냈고 우리 20회랑 21회는 결정을 못했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글로 배운 사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광고 아직 안 했죠. 네네, 없어요. 광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한번 하면서 지금 뭐 얘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뭐 연애 경험들이 다 없어요. 미천해가지고 외모 보시면 왠지 알 거예요. 제가 아는데 세종대왕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애를 이제 글로 배워가지고 글로 배운 연애 한번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사랑과 관련된 연애와 관련된 니네가 한 건 사랑도 아니고 내가 한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 아니면은 메일로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가상 사연을 포함해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꾸며서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물 특집 나는 위대하다는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